안녕하세요. 조닥TV 별다방 산모기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영구입니다. 지난 강의를 들으시고 임신 중에 초음파와 전자파의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죠? 이번 32번째 강의 주제는 임신 중 반려동물 안전하게 기르기입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2010년도에는 한 17% 정도 되었었고요. 근래 10년 사이에 그 인구가 2배 이상 증가되어서 한 30% 정도, 약 1,500명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중에서 강아지와 고양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새와 같은 조류나 또 뱀과 거북이와 같이 파충류들을 기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산부들 중에서도 임신 전부터 그동안에 키워왔던 반려견들이 있는데 막상 임신을 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상당히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반려견들은 우리가 밀접한 그런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려견을 통해서 감염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산모분들에게 감염될 수 있는 질환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임신 중에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반려견을 키우면서 임시 기간을 유지할지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중에서 강아지와 고양이가 가장 많은데요. 강아지와 고양이를 통하여서 감염될 수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톡소플라즈모증이 있고, 두 번째로 고양이 핥김증, 세 번째로 피부 사상균증이 있는데요. 이 피부 사상균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무좀입니다. 무좀이 발에도 생기기도 하지만은 이런 일반적인 몸이나 피부에도 생길 수 있게 되겠고요. 반려동물에게 물리게 되는 경우에 파상품의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톡소플라즈모증은 감염된 날 음식이라든지 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하였을 때 감염이 될 수 있고요. 감염된 고양이나 강아지가 그 배변을 보게 되는데 그 배변을 맨손으로 만진 경우 그것이 구강을 통하여서 산모에게 감염이 되고요. 또 감염된 그 톡소플라즈증이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톡소플라즈증 그 기생충은 혈류를 타고 태아의 뇌까지 전달이 되어서 석회화를 일으키게 되고 소두증이나 수두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망막의 염증을 일으키게 됨으로 인해서 신경학적 장애라든지 시각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핥김병은 고양이 치매에 섞여 있는 바르톨레아 균이 고양이 발톱에 묻어 있다가 이것이 이제 사람을 이렇게 핥히는 경우에 피부의 점막을 통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바르톨레아균에 감염되어 있는 피부를 쓰다듬다 보면은 그 손에 바르톨레아균이 묻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손으로 눈을 비비게 되면은 눈을 통하여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피부 사상균증은 진균 감염, 즉 곰팡이 감염입니다. 주로 우리에게 그 발에 생기는 무좀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무좀균은 발뿐만 아니고 이런 몸에도나 머리에도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피부 사상균이 고양이의 피부나 털에 감염이 되고요. 이런 감염된 그 곰팡이가 우리가 고양이를 안거나 이렇게 쓰다듬고 이런 접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접촉이 사람의 그런 피부에 감염이 돼서 곰팡이증을 유발하게 될 수 되겠습니다. 이 피부 사상균증에 감염이 되면 이 동그란 원형 모양의 그런 피부 발진이 생기고 가려운 특징적인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진료를 보시고 항진균제나 항진균 연고를 통하여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물리거나 핥힐 수가 있는데 그런 피부 상처를 통하여서 파상품 감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은 인구지만 구간조나 앵무새와 같이 조류를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류의 그런 분변을 통해서도 회충이라든지 촌충, 또 살모넬라와 같은 그런 그 장염을 일으키는 그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거북이나 뱀과 같이 파충류나 양서류를 키우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파충류나 양서류에는 피부에 이런 살모넬라균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런 살모넬라균이나 이런 캠필로박터균 같은 경우에는 장염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톡소플라즈모증은 다행히도 임신 전에 감염이 됐던 경우에는 영향이 없고요. 임신 중에 톡소플라즈모증에 감염되는 경우에만 태아에 영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이나 임신 후에 우리가 톡소플라즈모증 항체를 혈액에서 검사함으로 인하여서 감염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톡소플라즈모증 감염증은 다행히도 야생 길고양이나 강아지에서 주로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정에서 키우는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 그런 반려견에서는 잘 생기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야생고양이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버려진 여러 가지 나름식들이나 이런 것을 먹다 보면 그 감염도가 주로 되게 되는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주로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적습니다. 임산부가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한 지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톡소플라즈마증은 날 음식이라든지 덜 익힌 고기에서 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고기는 충분하게 잘 익혀서 드시도록 하시고요. 날고기, 즉 육류를 요리하실 때에는 맨손으로 하지 말고 장갑을 꼭 끼고 하셔야 되겠고요. 날 고기를 요리한 그 조리기구는 잘 세척하셔야 되고, 그 요리 후에는 손도 잘 깨끗하게 씻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려동물인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날 고기를 주시지 않으셔야 되겠고, 사료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나 고양이의 그런 분변을 치우실 때에는 맨손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장갑을 가지고 그 치우셔서 그런 톡소플라즈증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철저히 잘 하시고 주기적으로 구충제를 반려동물에 먹이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고양이나 강아지의 그런 발톱을 잘 깎아 주셔야 되겠고, 벼룩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반려동물과 입맞춤을 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반려동물을 만지고 나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그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핥힘이 있거나 물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파상풍의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우리가 100일의 접종으로 알려져 있는 티뎁을 접종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강의를 드렸던 것처럼 이 티뎁은 백일해와 파상풍어 디프테리 혼합 백신이 되겠고요. 임신 중에 27주에 35주에 접종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임신 전에 접종하시든지 또 임신 중에 이렇게 접종하시면 이 파상풍과 백일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넷째로 임신 중이나 출산 이후에 반려동물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임산부와 아기는 그 반려동물과 공간을 분리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강아지나 고양이에 있는 그런 미세한 털들은 산모나 신생아의 호흡기를 통하여서 폐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산부가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기르기 위한 지침을 잘 지키시면요,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안전하게도 잘 지키시면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임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조닥TV 별다방 산모교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영구였습니다.